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케톤체 형성 시기라는 것과 고용량 비타민C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고용량 비타민C는 이제 물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좀 다른 점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케톤체 형성 시기는 이름이 좀 어려워서 생소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의 요점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썼어요. 뇌금호종 세포암은 케톤체 형성 시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케톤체 형성 시기란 도대체 뭐냐? 항상 모든 거에는 정의가 항상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 근데 이 정의는 단순해야 돼요. 케톤체 형성 시기라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뭐 분해돼서 우리 당 떨어졌다 할 때 다 포도당 얘기를 하죠. 포도당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케톤체는 잘 몰라요. 왜냐? 우리가 뭐 평소 잘 안 쓰니까요. 근데 케톤체도 결국 지방이에요. 지방이 결국 세포가 쓸 때 잘게 분해해서 쓰는 게 케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거죠.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 되는 것처럼 지방이 분해돼서 케톤체가 돼서 세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제일 일단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지방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케톤체 형성 시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항상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가 이제 혈당 65와 케톤체 2.5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케톤체 형성 시기가 사실 유명한 이유는요. 이게 간질을 고치기 때문이에요. 간질. 그 간질 환자들한테 원래 간질은 아이 때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항간전제가 나오기 전에는 원래 케톤 시기를 했었어요. 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는 간질은 이제 막 발작을 하고 이러는 건데 케톤 시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발작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제 시기를 했어요. 근데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근데 케톤체 시기를 했더니 발작이 멎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항간전제가 나왔잖아요. 발작을 멎게 하는 항간전제가 나오면서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약들이 나오면서는 케톤 시기에 대한 그 케톤체 형성 시기에 대한 내용이 쑥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이제 약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어떤 많은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상업적인 이유들도. 근데 다시 요즘 케톤체 형성 시기를 소아 어머니들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이지 않아 항간전제를 먹이지 않아도 만약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치는 게 그걸 사용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아과에서들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면은 케톤체 형성 시기가 특히 뇌의 그 불안정한 간질, 그 신경세포막이 뭔가 불안정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거를 고치느냐? 아마도 케톤체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이 케톤체라는 게 지방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이 케톤체가 신경세포막을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금호종 세포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암 진단 받고 그것 때문에도 발작이 있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케톤체 시기를 하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제가 케톤체 시기를 얘기를 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무엇이냐면요. 정상세포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말하자면 엔진과 같은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고 핵 이외에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쭉 있습니다.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 에너지를 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연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도당, 뭐 단백질, 뭐 지방 이렇게 먹으면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치고 나면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면 엔진에서 그게 파워를 내듯이요. 엔진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없으면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죠.
이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런데 이 교모종 세포암의 미토콘드리아를 봤더니 이건 사실 교모종 세포암만은 아니에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고장이 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지금 이게 정상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이 왼쪽 편이. 오른쪽 편은 특별히 교모종 세포암의 미토콘드리아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예요. 근데 왼쪽 편은 정상 세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 밑에 이렇게 확대해서 있는데 이중막으로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을 하는. 근데 지금 옆에 지금 이 뇌 교모종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요. 안에 이런 꼬불꼬불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텅 비어 있죠. 막도 이중막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리됐어요. 뇌 교모종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봤더니 고장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세포 하나당 원래는 막 200개, 300개, 막 뇌세포는 특히 많아요. 미토콘드리아. 왜냐면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뇌세포입니다. 근데 그 뇌세포에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에너지원을 내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다. 이 교모종 세포암에서 이거를 봤더니요. 물론 교모종 세포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나 있어요. 에너지를 내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상 세포는요. 정상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몸은 포도당을 가장 좋아해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그냥 되게 쉽게 그냥 한 개. 이게 세포 하나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를 거치고 나면 38개의 굉장히 고효율의 에너지를 내줘요. 되게 고효율의 엔진인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근데 암이 된 세포는 제가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났다. 미토콘드리아를 못 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당 한 개가 들어오면 이렇게 38개 고효율을 내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방식의, 그러니까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발효라는 방식을 통해서 2개의 매우 저효율 에너지만 내요. 굉장히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크죠. 근데 암세포는 사실은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증식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암세포가 어떻게 할까요? 정상세포가 하나 갖다가 38개 에너지를 내는 판인데 얘는 2개밖에 못 내니까 포도당을 엄청 섭취하는 거예요. 10배, 20배, 30배, 100배 얘는 훨씬 많이 들어오는 포도당을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근데 이거를 알고 계세요. 왜? 여러분 진단을 받았으면 아마 페트라는 걸 찍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페트 맨 왼쪽 편이 지금 페트 사진이거든요. 오른쪽 편은 이제 위에 건 CT고 아래 건 MRI입니다. 요거 가운데는 2개를 퓨전한 거예요. 근데 이 페트라는 영상의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진료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자 여기 진한 부위 여기 암이에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원리가 포도당하고 비슷한 물질을 몸에 넣어서요. 포도당하고 비슷한 이 물질을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는 거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암이면은 여기 있는 내 암세포들이 지금 포도당을 이 주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섭취해서 이렇게 색깔을 진한 노란색, 진한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있죠. 이 뇌에 이제 페트를 사실 또 요즘 많이 찍는 이유가 아까 지금 이제 교모종 세포가 굉장히 침습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이 눈에는 사실 여기만 있지만 뭐 MRI상에서 잘 안 보이거나 사실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뭐 혹시 주변에 더 있을까 말까를 고민할 때 임상을 하는 의사들이 이 페트를 찍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빨갛게 이 진하게 나오는 부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MRI상에서는 예를 들어 2cm만큼밖에 안 보여요. 근데 페트에서는 한 3cm나 4cm만큼 진한 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한 색의 의미가 포도당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세포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임상의들은
여기 2cm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한 4cm, 5cm까지 암세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금호종세포 암에 지금 암세포는 진단 당시부터 포도당을 이렇게나 많이 계속 섭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렇게 많이 섭취한다는 걸 눈으로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면 케톤체 형성 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케톤체 형성 시기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탄수화물 저하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탄수화물 저하 시기 또는 탄수화물 금지 시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을 금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정상은요. 정상세포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저혈당이 되겠죠.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몸은 알아서요. 지방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이틀 굶으면 뱃살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지방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이 지방을 갖다가 쓰는데 이때도 이거 지방을 갖다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근데 정상이 이 지방을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포도당일 때보다 더 높아져요.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또 더 강화시켜줘요. 또 활성산소도 감소시켜주고 뇌신경을 특히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 케톤체 자체가 뇌신경을 보호해줘요. 근데 암이 된 세포는 저혈당이 됐을 때요. 포도당이 없을 때 케톤체를 갖다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암이 된 세포는 거의 포도당에 의존해서 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암이 된 세포는 에너지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암세포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냐면요. 이거는 실험에서 밝혀진 건데 교모종 세포의 침습성이 저하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에서 실험을 했더니 교모종 세포 암 환자분들한테는 또 중요하겠죠, 의미가. 그 다음에 이 암이 된 세포가 에너지 스트레스에 빠지니까요. 힘들잖아요. 막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표준 치료 수술이나 항암이나 이런 거에 반응성이 더 좋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얘네들이 정신없을 때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한 번씩 때려주는 거니까 표준 치료의 반응성이 당연히 증가해요. 그 다음에 암세포의 혈관 형성이 또 저하되더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혈관이 주변에 형성이 돼야지 그걸로 또 먹고 사는 건데 그거 자체의 혈관 형성도 저하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혈당이 돼서 케톤체가 사용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암세포에. 다시 케톤체 형성 시기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정의를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요 사실 곡류를 먹은 지가 10,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농사 짓고 뭐하고 하면서 그 이전에 먹었던 탄수화물이라고 해봤자 나무 열매 그 정도지 고기 잡아먹고 생선 잡아먹고 뭐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 인류는 이 케톤체를 사용한 시스템으로 살아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이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사실 에너지원으로 이 포도당을 사용한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빨리 쓰기 쉬우니까 이거를 다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쓰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목표. 이 혈당 65mg, 케톤체 2.5. 이거는 당뇨 환자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인은 저혈당이 와도 무슨 일이 안 나요. 지방을 갖다 쓰기 때문에. 이 케톤체, 이 지방이라는 거는요. 그냥 보통 식사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피해서 케톤체가 없어요. 0이거나 0.1 정도예요. 보통 사람들. 근데 지방을 이제 이용해서 그 에너지원을 쓰는 분들은 저혈당이 됐을 때 케톤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0.2, 0.3, 0.4, 0.5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0.2, 0.3만 나타나도
이분이 일단은 지방을 사용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서 더 독려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2.5까지 안 올라가도 케톤체가 혈액에서 0.3, 0.4 이 정도만 나타나도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노력하고 있네. 조금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려면은 케톤체가 2.5 피검사에서 이거는 당뇨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죠? 당뇨 체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당뇨 체크하는 그 기계 가지고요. 케톤체도 똑같이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했을 때 혈당은 저혈당으로 계속 깔아주고 케톤체는 한 2.5까지 올리는 게 사실 목표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지방을 계속 먹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지방을 계속 먹고 이게 포도당을 예전보다 많이 먹지 못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푸시하지 않아요. 막 하나도 먹지 마세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일단 가공탄수화물 줄이고요. 탄수화물 계속 줄이세요. 일단 노력을 좀 해봅시다. 가공탄수화물만 일단은 줄여봐 보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당이 이 정도로 낮아지지 않더라도요. 탄수화물을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계속 줄이기만 해도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올라갈 때마다 같이 인슐린이라는 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인슐린이라는 게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염증세포를 늘리는데 같이 영향을 줘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슐린이 내 몸 안에서 피크가 일어나지 않게 내 몸이 계속 저혈당으로 깔리게 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암치료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케톤체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더라도 혈당을 자꾸 이렇게 피크로 올리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